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정리 세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강좌를 통해서 데이터의 목록에서 조건에 맞는 자료 중 가장 큰 값, 그 다음 거기에 맞는 합계값, 평균값, 숫자 개수값, 전체 개수값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라든지 열번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조건 또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목록에서 조건에 맞는 자료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을 수 있는 함수와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자료들의 곱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 그 다음에 자료의 목록에서 조건에 맞는 자료들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함수,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분산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에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디민 함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좌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최대값, 가장 큰 값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디맥스 함수라면 가장 작은 값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디민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같습니다. 늘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민 쓰시고 그 다음 데이터 목록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쳐주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열번호 또는 셀 주소 또는 필드명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판매 금액이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바로 금액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치고요. 그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필드의 조건에 맞는 형식을 따로 빼내도 되지만 원본 데이터 목록에 이렇게 바로 필드명과 그 데이터 상수값이 바로 붙어 있으면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의 3포인트에서부터 C의 4포인트까지 범위를 잡아서 작업을 하셔도 계산은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값은 봉숭아 목록 중에 2000이 가장 작은 값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키위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민 쓰시고요. 마찬가지 범위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이번엔 숫자 5열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데이터에 있는 목록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품명과 키위가 이렇게 바로 붙어있는 복숭아처럼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원본 목록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건을 입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데이터 목록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명과 키로 나와 있는 D의 12포인트에서 13포인트를 작업을 하셔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2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도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민 값 써주시고요. 그리고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콤마 쳐주시고 난 이후에 마찬가지 이번에는 F의 3이라고 해서 셀 주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명은 포도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가장 작은 값은 포도가 4,500이다. 왜냐하면 포도는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4,500이라는 금액이 가장 큰 값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값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건에 맞는 자료들의 곱을 계산할 수 있는 디프로덕트 함수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을 보시게 되면 해당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자료를 대상으로 지정된 열번호에서 일치하는 값들의 곱을 계산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의 곱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찬가지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PRODUCT 디프로덕트라고 쓰시고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을 지정하신 다음 그 다음에 판매량이라고 그랬으니까 2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품목의 에어컨을 구현을 하셔서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40, 즉 다시 말하면 440이라는 것은 11 곱하기 그 다음 8 곱하기 그 다음 5 곱하기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다 곱해져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 곱하기 11에서 440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 마찬가지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PRO DUCT 가로 열고요. 다 마찬가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콤마 2 콤마 그 다음에 품목 카메라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냉장고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DRO, DUCT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다시
판매량으로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품목은 냉장고이니까 이렇게 구현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110이라는 데이터 값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표준 편차라는 부분을 잠깐 도식화 시켜서, 도식이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간략화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통계 집단의 계량적 특성값에 관한 산포도를 나타내는 도수 특성값을 말하는데, 표준 편차가 0일 때는 관측값의 모두가 동일한 크기이고,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그 관측값 중에는 평균에서 떨어진 값이, 즉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반과 B반의 수학 점수의 평균값이 똑같이 50점입니다만 A반의 도수는 12이고 B반의 그 표준 편차는 20이라고 하면 평균값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반평균의 성적은 A반이 훨씬 더 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표준 편차의 값이 크면 클수록 잘하는 그룹과 못하는 그룹이 확연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그 반평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표준 편차가 고르다, 작다고 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이 중간 계층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반평균이 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tdev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stdev라고 쓰시고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범위를 잡아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콤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이라고 그랬으니까 2열, 그 다음에 콤마에서 품목 에어컨에서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준 편차가 3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3이라고 나왔다는 것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크기가 좀 동일하다, 전체적인 평균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크면 클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편차가 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도 마찬가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V 쓰시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범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콤마 쳐주시고, 2열 콤마, 그 다음에 품목 카메라, 이렇게 해서 쭉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DST,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품목부터 목록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판매량 이렇게 써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콤마, 품목은 냉장고, 이렇게 구현을 하셔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2.828427이라는 값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에 관련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dbar이라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자료들에 대한 분산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산이라는 것은 통계에서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라든지 또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똑같이 DVAR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범위를 잡아주신 이후에 콤마, 그 다음에 판매량이라고 그랬으니까 C에 3포인트 한번 찍겠습니다. 그리고 품목 에어컨이라는 조건을 이렇게 필드로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것은 분산값이 9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산값과 표준 편차 형태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참고적으로 좀 괜찮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잡아주시고 필드명은 2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카메라라고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냉장고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구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2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콤마, 품목은 냉장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값을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일종의 어떤 원칙적인 형태가 있죠. 반드시 계산하실 때는 필드명을 포함한 범위를 잡아주셔야 하고, 그 필드명의 열번호라든지 셀 주소라든지 필드명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열번호에다 붙여주셔야 되고요. 조건은 따로 빼시거나 아니면 원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즉 소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바로 품목의 TV와 같은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